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느꼈던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 가을부터 저는 이곳에서 취업을 알아봤었어요. 기존에 준비했던 EC 자격증 공부가 끝나고 EC 자격증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고요. EC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플랜이었지만 어린이집이라는 직장이 저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애초에 어린이집에서 40대 남자 선생님을 그것도 경력이 없는 저를 쉽게 뽑아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플랜 B로 다른 취업을 알아봤었어요. 그렇게 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제일 먼저 이력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력서를 쓸 때 사실은 큰 걱정이나 혹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저를 뽑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처음 회사가 날 평가하는 서류 심사에서부터 사실 제가 만약 저의 대학교와 그리고 저의 출신 회사들을 쓰지 못했다면 아마도 저는 제가 기존에 받았던 관심과 또 인터뷰 기회를 많이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한국에서는 학교와 그리고 회사를 꽤나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여기 와서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까 제가 나온 대학교가 여기서는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진 모르겠지만 엄청 좋은 대학교가 아니면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대학교들을 뭐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제가 나온 회사도 분명히 알 것 같았거든요. 사실 여기서도 꽤나 유명한 브랜드니까요. 그런데 사실 큰 임팩트는 없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만큼 큰 임팩트는 없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무슨 일을 잘 하는지를 써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존에 한국에서 썼던 이력서는 무언가 내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런 대학교를 나왔고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 대학교를 가기 위해 사실은 제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또 그런 좋은 기업들에서 제가 근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 회사에서도 날 좋게 봐서 뽑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 회사도 나를 좋게 보셔도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력서를 사실은 썼었어요. 사실은 이력서를 쓰다 보면 저의 경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직무를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직무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저의 배경, 저의 학교와 그 다음 저의 과거에 저희 회사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의 학교도 안 알아주고 저의 회사도 안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제가 했던 일을 정말 정확하진 않아도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그러한 취업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최대한 맞춰서 지원을 해야 했고 그 다음 제가 과거에 그것과 비슷한 일을 했었다라는 걸 정말 쥐어짜내서 작성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도 들고 또 이력서를 어떻게 통과가 돼도 실제로 인터뷰에 갔을 때 제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어렵게 쓰고 인터뷰에 가서도 제 경력과 제가 지원하는 자리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어필을 해야 했는데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말하기가 힘든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인터뷰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인터뷰를 볼 때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계속 아내랑도 연습하고 혼자서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예상 질문 뽑아서 이렇게 달달달달 답을 외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인터뷰마다 정말 못 봤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는 거를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자 싶은 말을 그렇게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든 끼워 맞춘 말인데다가 그거를 영어로 하려니까 도무지 말을 스무스하게, 또 듣는 사람이 듣기에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는 정말 잘 못 봤어요. 사실 지금 말씀드릴 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이력서를 어렵게 쓰고 또 인터뷰도 어렵게 준비했지만 잘 못 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 안에 두려움이 쌓여갔어요. 나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채워져 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저 혼자 했던 일이 많이 없었어요. 기존에는 팀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완결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 차려진 그런 세팅된 상태에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팀원분들과 함께 일을 완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거대한 기계의 나사 정도의 일, 그래서 나사는 사실은 기계에서 나오는 순간 어디 가서 정확하게 맞는 저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저를 채워갔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도 사실 불안감이 많이 커졌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를 뽑아주긴 할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조금씩 저의 어떤 자신감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지인분께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 아내의 지인의 지인. 그게 무슨 지인인가 싶은데 어쨌든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고, 회사도 제가 지금까지 전 통신회사를 다녔었고 자동차 회사를 다녔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통신도 자동차도 전기도 정말 요만큼의 관련도 없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까? 내가 할 말도 없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잘할 자신도 없고 그분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바쁘신 분인데 괜히 내가 시간을 뺏는 거 아닐까? 당시에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새로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거 좀 물어보자. 그리고 주변에 혹시 뭐 다른 지인이나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랑 이야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이야기 하시는데 이렇게 제 안에서 자신감이 쑥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한국말로 잘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과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인을 통해서 취업을 해라, 혹은 한국 회사를 찾아라, 아니면 뭐 우연을 믿어라, 행운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다가 여기 캐나다에 오신 분들, 물론 취업이 금방 잘 돼서 혹은 다른 어떤 일을 찾으셔서 그런 걱정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취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에 지금 현재 계시면서 캐나다에 오고자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역시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셔서 직면했을 때 훨씬 더 그게 크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겪어봤고, 정말 난생 처음 느껴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잡 서칭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연관이 없어 보여도 또 본인의 기존 커리어랑 너무 달라서 내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지금은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는 이제 지인이나 사람 관계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저 또한 아내가 들었던 수업에 교수님 통해서 그 교수님의 제자를 아내가 한번 만나보고 그분이 또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내가 지금 직장을 찾고 있다, 그런데 꼭 집어서 이런 포지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해왔고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자꾸 주변에 이렇게 좀 퍼뜨리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좀 힘을 내셔서 자존감이 무너지시는 것을 방지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몇몇 분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